경찰과 피해자 일행은 해당 술집을 수색하게 되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제시가 당시 펑펑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술이나 음식 등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가수 제시의 팬폭행 방관 논란. 지난달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이었는데요. 폭행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자가 제시를 공포 분위기 조성,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면서 제시 본인 역시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 조사 20여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시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아니 JTBC 사건 반장을 통해서 CCTV까지 공개됐던 사안인데 대체 제시에 대해서 왜 불송치 결정이 나왔던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CCTV에서 주요 장면들이 삭제됐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자, 일단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9일 새벽 3시 50분 서울 압구정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제시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최초로 시비가 붙었던 코알라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송치를 하는 한편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했던 대만계 미국인에 대해서는 피의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알라와 대만계 미국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제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CCTV입니다. 사건 반장을 통해서 공개된 CCTV에는 제시가 팬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우물쭈물하다가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폭행 피해자는 사건 반장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으로만 봐도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평소에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럽다. 사람이 맞는데 별다른 대처 없이 연루되기 싫어서 도망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실망했죠. 어쨌든 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의아했습니다. 공개된 CCTV 내용에는 상당수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잘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어렵사리 현장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 CCTV를 확인한 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본 CCTV는 약 1분 28초가량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반장에서 공개됐던 CCTV에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잘려 나갔다, 편집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분량 문제로 인한 단순 편집이었을까? 삭제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삭제된 분량에는 제시가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인 코알라를 직접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대처 없이 도망을 갔다라는 피해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시는 폭행 피해자의 주장처럼 폭행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고 사안이 모두 정리된 후 현장을 떠난 모습까지 원본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원본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던 피해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제시 일행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밀며 사진을 요청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알라가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시는 흥분한 코알라를 진정시키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코알라와 피해자 사이에 다시 언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가해자 조커가 현장을 지켜보며 서서히 다가갑니다.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제시가 조커를 말리려고 했지만 폭행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자 친구들이 현장으로 다가옵니다. 폭행 이후 제시의 여성 일행이 조커의 팔을 붙잡은 뒤 피해자와 분리를 시키는데요. 조커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사건 현장에 머물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코알라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결국 피해자와 다시 한번 시비가 붙고 맙니다. 제시는 그런 코알라를 밀치며 피해자와 분리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조커를 이끌고 나갔던 여성이 나타나 적극적으로 코알라를 막아서는데요. 곧 제시는 조커가 사라진 방향을 살펴보더니 뒤돌아 코알라를 막아서는 일행을 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코알라를 끌고 사라졌고 제시의 일행이 피해자를 길 옆으로 에스코트하는 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제시가 현장을 떠난 뒤 술파티를 벌였다고 하던데
제시의 폭행 방관 논란에는 두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시가 팬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무책임하게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시가 일행들과 함께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술집에 가서 술파티를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혹은 원본 CCTV를 통해서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제시가 폭행 가해자인 한 명인 코알라를 직접적으로 밀치면서 말리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던 것인데요. 더욱이 시비가 붙었던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을 보고 현장을 떠난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혹이 더욱더 제시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팬이 눈앞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곧바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부분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제시가 일행 가운데 일부와 함께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를 갖기 위한 자리 이동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당시 폭행 현장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린 대만계 미국인인 조커였습니다. 이 인물은 폭행 사건 이후 현장에서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프로듀서 코알라였는데요. 피해자가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흥분을 하면서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시비가 붙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조커라는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알라가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피해자와 다시 한번 시비가 붙었던 것인데요. 이 과정을 지켜본 제시는 또 다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흥분한 코알라를 제지시켜달라라는 SOS였습니다. 제시가 도움을 요청한 인물은 코알라를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침 제시가 도움을 요청했던 인물이 인근 술집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에게 해당 술집으로 오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시가 일행들과 함께 폭행 사건 이후에 술자리를 벌이기 위해서 술집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제시가 당시 펑펑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술이나 음식 등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물의를 일으켰던 조커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사건 만장 측에서는 어떻게 제시 일행이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느냐? 이 부분 역시 피해자 일행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자, 최초 CCTV를 보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이후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된 뒤 제시가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던 술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제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홀로 이동을 해서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일행은 가해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후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경찰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인근을 수색하고 나섰습니다. 경찰과 피해자 일행은 30-40분 이후에 해당 술집을 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시와 일행들을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이때 제시와 일행들을 본 피해자 일행들은 여기에는 폭행 가해자가 없다, 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진술을 하면서 경찰과 피해자 일행은 해당 술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 일행들이 제시가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는 정말 조커를 몰랐을까요? 이 사안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폭행 가해자인 대만계 미국인 조커를 정말 제시가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제시는 최초 진술 당시 이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진술이었습니다. 왜냐? 아니, 제시 일행이었는데 제시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시가 이와 같은 진술을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날 폭행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은 2명입니다. 코알라와 조커인데요. 최초 시비 자체는 코알라와 먼저 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던 폭행 가해자는 대만계 미국인인 조커였는데요. 제시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밝혔던 인물은 코알라가 아닌 대만계 미국인인 조커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날 파티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날 파티는 코알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파티였습니다. 제시 역시 코알라의 초청을 통해서 이날 파티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 파티가 코알라가 다 아는 지인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코알라가 자신의 지인을 초청하면 그 지인이 따로 알고 있는 지인을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함께 합류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제시는 코알라의 초청을 받고 이 파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커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코알라에게 초청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이 조커라는 인물을 이 파티에 초대를 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제시는 물론 코알라조차 조커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공개를 했던 CCTV를 보시면 이 조커라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여성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이 대만계 미국인인 조커를 이날 파티에 초청을 했던 코알라의 지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들 때문에 제시와 코알라는 폭행 사건 이후에 조커라는 인물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후 제시는 코알라에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코알라는 파티를 통해 조커를 데려온 여성을 통해서 어렵사리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커는 제시에게 DM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DM을 통해서 제시는 조커에게 자수를 하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과 함께 자신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달라라면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폭행 사건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경로로도 조커와 연락이 닿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빙하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종합해보면 제시는 최초 시비가 붙었던 코알라와는 평소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었지만 폭행 가해자인 대만계 미국인은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제시 역시 자신의 일행과 엮였던 폭행 사건이란 점에서 이 문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팬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을 하거나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났다는 의혹은 CCTV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CCTV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